나는 서울 근교 작은 동네인 가평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김서연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뒤죽박죽 사랑과 배신의 소용돌이에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인 윤민수와 결혼했다. 민수는 다정하고 듬직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내 삶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고 매혹적인 인물은 바로 내 엄마, 박정희였다. 엄마는 언제나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얼음 칼날 같아서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철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 남편 민수는 그 세계에서 딸의 편안한 남편 정도로만 인정받았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 엄마가 민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늘 너무 오래, 너무 깊게 관찰하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 엄마는 와인잔을 들고 나와 마주 앉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내 남편 얼굴을 훑었다. 나는 그 순간 민수가 얼굴을 살짝 굳히는 걸 봤다. 엄마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마치 내 영역에 들어왔구나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민수는 얼른 시선을 돌렸지만 내 느낌엔 그 순간 무언가 깨어난 듯 했다. 엄마가 내 다리에 살짝 발을 스치자 민수는 몸을 움찔했다. 설마 우연이겠지라며 생각했지만 그날 밤 민수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민수야, 우리 딸과 행복하니?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웠고 너무 가까웠다. 민수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됐어. 그러곤 가까이 다가와 향기로운 와인 냄새와 고급 향수가 섞인 숨결을 내뿜었다. 난 너 마음에 들어. 민수야. 민수는 얼어붙었다. 취하셨나 봐요. 라고 농담을 던졌지만 엄마는 손가락으로 와인잔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난 항상 내가 하는 말을 알아. 그리고 엄마는 사라졌다. 그 이후로 민수는 엄마의 존재를 떨쳐내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 가벼운 접촉, 은근한 도발은 점점 더 그를 흔들었다.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는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침투했다. 며칠 뒤, 내가 일 때문에 부산에 출장을 간 사이 엄마가 집에 들렀다. 평소와 달리 짙은 검은색 원피스에 무릎 위까지 슬릿이 깊게 파여 있었다. 발에는 야은 끈 샌들이 반짝였다. 엄마가 주방에 들어서자 민수는 얼른 등을 돌려 차 주전자를 놓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엄마 손가락이 민수 등 뒤를 스쳤다. 긴장했구나, 민수야. 라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수가 몸을 돌리자 엄마는 너무 가까이 있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말없이 그를 끌어당겼다. 키스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뜨겁고 금지된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몸을 빼려 했지만 엄마 손은 이미 그의 티셔츠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날 밤, 그들은 우리 침실에서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엄마의 입술과 손길은 불꽃 같았다. 그 불같은 순간이 끝나고 엄마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자. 민수는 침묵했다. 엄마가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 언제 두려움이 사라질까? 그리고 그녀는 방을 나갔다. 민수는 그날부터 엄마에게서 도망치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그를 옥죄었다. 그녀는 그를 유혹하고 조롱하며 때론 다정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내가 없는 날, 엄마는 전화를 걸어 집에 남자가 필요해. 전구가 나갔거든 오이라며 민수를 불렀다. 민수는 눈치챘지만 집으로 갔다. 엄마는 야은 하얀색 가운에 둘러싸여 있었다. 들어와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전구를 갈고 난 뒤 엄마는 민수에게 다가와 가슴에 손가락을 올렸다. 너도 원하지? 속삭임의 민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날 밤도 모든 도덕적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 속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내가 부산에서 돌아왔을 때 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수와 엄마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문을 열고 침실을 들여다보니 내 남편과 내 엄마가 함께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엄마는 천으로 몸을 가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와.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았어. 나는 분노에 찬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는 냉정하게 말했다. 서연아, 넌 이제 어른이야. 다 알 거라 생각해. 나는 분노에 차서 민수의 얼굴을 때렸다. 너는 이럴 자격 없어. 눈물이 흘렀다. 너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엄마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고치며 미소 지었다. 이제 너는 내 것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나 민수는 확신하지 못했다. 이게 정말 원하는 모습인지?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민수를 붙잡기 시작했다. 사랑과 분노가 뒤섞인 싸움이었다. 민수도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웃고 그를 유혹할 때 그는 조금씩 돌아왔다. 엄마도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내게 말했다. 너희 둘은 다시 함께야.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널 다시 끌어당기고 있어? 어쩌면 그게 진짜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너는 나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민수야. 민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가 곧 우리의 삶을 뒤흔들 것임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민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내 검은색 원피스는 몸에 딱 맞아 어깨선이 살짝 드러나며 은은한 섹시함을 풍겼다. 발에는 깔끔한 검정 스틸레토 힐, 손목에는 얇은 은색 팔찌가 반짝였다. 민수는 그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셔츠 단추 몇 개가 풀려 있어 가슴선이 살짝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참, 저렇게 단추를 풀어도 되나 싶었지만 그 순간 내 감정은 뒤죽박죽이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민수야,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게 깨졌어. 엄마랑의 일도 그렇고 오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한 의지를 담으려 애썼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민수가 급히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나는 궁금증에 가득 차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네, 엄마가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가평에 있는 집에 문제 생겼다네요. 보일러가 고장 났대요.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묻어났다. 내가 가서 봐줄게. 민수가 일어섰다. 나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가평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를 따라갈 수 없었다. 출장 일정과 업무가 겹쳐서였다. 하지만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다. 몇 시간 후, 민수가 돌아왔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검은색 재킷을 입었지만 옷깃이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뭐가 있었던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다. 엄마가. 또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뭐라고? 나는 숨을 죽였다.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향수 냄새가 집안 가득했어.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가 너한테 또.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망치려 했는데 그녀가 다가와서 말했다. 민수야, 너도 원하지? 우리만의 비밀을 만들자.
그 순간 난 무너졌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너는 엄마와 그런 사이가 될 수 없어.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그녀는 나를 놓아주지 않아. 마치 내 영혼을 집어삼키려 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우린 싸워야 해. 이 미친 게임에서 이겨야 해. 그 순간 내 방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아, 잘 지내? 나야. 엄마 냉담하면서도 불가사의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경계심에 차서 대답했다. 그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곧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기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민수를 집착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비밀은 또 무엇일까?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옅은 빨간 립스틱을 다시 덧발랐다. 거울 속 내 눈빛은 결연했다.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다짐과 함께. 하지만 문득 집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수야, 넌 내 것. 나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민수와의 침실에 있었다. 벽에 걸린 은은한 조명 아래 나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붉은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를 살짝 드러낸 디자인에 옆트임이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와 있어 나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발에는 얇은 스트랩의 블랙 힐이, 손목에는 심플한 진주 팔찌가 반짝였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나를 향해 불꽃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서연아, 엄마가 또 연락했어.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를 견디는 듯했다. 이번엔 뭐래?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에선 불안이 묻어났다. 내가 한참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민수가 받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전화를 받자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전화를 끊고 민수가 입을 열었다.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해. 오늘 밤 가평집에서. 가평. 그럼 나도 같이 가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같이 가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차를 몰아 가평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시원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왔다. 가평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벨벳 롱드레스에 목선을 따라 반짝이는 은빛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내려왔고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차가운 미소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어서 와요, 서연아. 민수야. 그녀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무슨 할 말이 있나요? 엄마는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너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거실에 앉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다. 사실 난 오래전부터 너희 둘을 지켜봤어. 나와 민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면서도 너희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숨을 죽이고 엄마의 말을 기다렸다. 민수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서연아, 너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많아. 너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지. 민수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책장 한쪽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들은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고 젊은 시절의 엄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모습도 있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너희 아버지,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야. 하지만 그 친구는 사실 우리 가족의 어두운 비밀과 연결되어 있어 엄마가 천천히 말했다.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깜빡였다. 바람 한 줄기가 휘몰아치며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민수가 몸을 움찔했다. 이 집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마주한 건 가족의 그림자야.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가 우리를 삼키려 해. 엄마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이나 사랑 이야기 그 이상이었다. 가족의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도 없이 다가오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몸을 움츠렸다. 이 밤, 우리 가족의 비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벽의 가평집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검은색 레이스가 섞인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허리선을 타고 흐르는 실크가 가볍게 몸을 감싸며 목선과 쇄골이 살짝 드러나 은은한 관능미를 자아냈다. 발에는 부드러운 벨벳 슬리퍼가 조용히 바닥을 스쳤다. 창밖에서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듯 소리를 냈다. 민수와 나는 거실에 앉아 엄마가 남긴 사진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음산했고 그가 쥔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빛나고 있었다. 저 남자는 누구야? 내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가족과 관련된 미스터리한 인물이야. 엄마가 말한 그림자의 중심에 있어 민수가 답했다. 그때 집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민수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커튼을 젖혔다. 밖은 새벽의 어둠과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나무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있어. 민수가 낮게 말했다. 우리 뒤를 쫓는 것 같아.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게 뭐야?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위험에 휘말린 거지? 그 순간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도 긴장한 듯 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구야?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민수야. 나야, 엄마. 엄마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 차가움과는 달리 어딘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목에는 빨간색 스카프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물었다.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 우리가 알던 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어? 시간이 없어. 민수는 엄마를 집 안으로 들였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어? 그 남자는 우리 가족의 원한과 복수를 상징하는 존재야.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어?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우린 힘을 합쳐야 해. 과거의 어둠과 싸워야만 해. 그때 집 밖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번쩍였다. 나는 눈을 가리며 소리쳤다. 뭐야, 저건. 민수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빛은 마치 누군가가 손전등이나 차 헤드라이트를 의도적으로 비추는 것 같았다. 우릴 감시하는 자들이 있어. 민수가 말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나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그 순간 집안 전화가 울렸다.
엄마가 대답하자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서연아. 민수야,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어둠은 이제 막 깨어난 거야. 나는 손을 떨며 민수의 팔을 꼭 잡았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가 낮게 속삭였다. 준비해. 무언가가 곧 닥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 불이 모두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밤,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다. 저녁이 되자 가평 집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검정색 시스루 블라우스에 몸에 꼭 맞는 진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은은하게 반짝이는 실버 체인 목걸이를 걸었고 발끝에는 날렵한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 민수는 옆에서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계속 창밖을 응시하며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집안의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가 받자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서연아, 민수야, 나쁜 소식이야. 그 그림자가 움직였어.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집 근처에 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어.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해. 그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어. 민수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손가락을 꽉 쥐며 말했다. 이젠 숨을 곳도 없겠네. 엄마가 차분하게 말했다. 우린 이겨낼 거야.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갑자기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놀라서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는 낯선 편지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다. 서연아, 민수야, 이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너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과거를 파헤치면 파멸이 올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민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엄마는 냉철하게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하지만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오늘 밤부터 경계를 늦추지 말자.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 몸은 긴장과 불안으로 굳어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이 싸움에 지지 않을 거라고. 그때 창문 너머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고 나는 그 속에서 누군가의 숨결을 느꼈다. 민수야, 조심해. 내 속마음이 속삭였다. 그리고 문득 집안 깊숙한 곳에서 났고 불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몸을 일으켜 불을 켰다. 누구 있어요? 나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어둠과 긴장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곧 만날 거야. 서연아.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 게임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새벽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민수와 함께 카페 달빛 정원에 앉아 있었다. 나는 진한 와인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 레더 팬츠를 매치했고 목에는 작은 금빛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 발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이 빛을 반사하며 은근한 섹시함을 자아냈다. 민수는 다크 네이비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무거웠다. 서연아,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엄마가 말한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우리를 조여오고 있어? 그때
내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위치 추적 중입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우리 위치를 감시하고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숨을 곳도 없다는 뜻이지. 우리는 주변을 살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창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먼저 상대를 알아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차콜 그레이 코트에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반짝이는 은색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이 선명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윤민수 씨, 그녀가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 한지우, 프라이빗 탐정.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알고 있죠? 민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당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한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한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우리 앞에 펼쳤다. 화면에는 복잡한 가족 관계도와 미스터리한 인물들의 사진이 떠 있었다. 이 그림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족과 얽힌 어두운 과거가 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움직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위험에 처했어요. 나는 긴장 속에서도 조금씩 희망을 느꼈다.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 열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 게임의 끝을 보게 될 거야. 그 순간 카페 밖에서 갑작스러운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이 미로 같은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위험한 곳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민수와 함께 가평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검은 벨벳 미니 드레스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실버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목에는 작고 세련된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려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민수는 다크 그레이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긴장한 얼굴로 차 문을 잠갔다. 오늘 밤이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 민수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한지우 탐정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준비됐어. 민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언제든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가죽 자켓에 짙은 눈썹,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만났군. 김서연, 윤민수.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몸을 살짝 뒤로 빼며 경계했다. 당신은 누구죠? 난 그림자라고 불리우는 자야. 너희 가족의 과거와 얽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너희가 숨기려 해도 나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 아무리 어두운 과거라도 우린 함께 맞설 거야. 그림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흥미롭군. 그럼 시작해보자고.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불안정해졌다.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림자는 천천히 한 손을 들어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가리켰다. 그 액자 속에는 젊은 엄마와 그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는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지, 그림자가 낮게 말했다. 나는 그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집 안 깊숙한 곳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린 이제부터 진짜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의 그림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이 밤,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민수가 속삭였다. 서연아, 넌 내 곁에 있어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제나.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갑작스런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가평집 안거실에 서 있었다. 짙은 밤의 어둠 속 내 몸은 검은 레이스가 섞인 새튼 가운에 감싸여 있었다. 드레스가 벗겨질 듯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리며 은은한 향수가 공기 중에 퍼졌다. 발끝에는 날렵한 검정 하이힐이 조용히 바닥을 스치고 있었다. 민수는 내 곁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소리가 들려 민수가 낮게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비됐어. 이제 끝을 봐야 해. 그 순간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인물이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엄마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꽃처럼 빛났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감돌았다. 드디어 모두가 모였군. 엄마가 차분히 말했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민수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이 뭔데? 엄마는 무거운 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과거의 어둠,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비밀. 모든 것은 이 집과 연결되어 있어. 그때 집 안 조명이 깜빡이며 불안정해졌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인물이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내가 속삭였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실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서연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야. 그때 갑자기 집 안 깊은 곳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누구야? 민수가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 그림자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어렸다. 너희가 내 게임에 빠져든 걸 환영하지. 그림자가 말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우린 끝까지 싸울 거야.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마지막 판을 시작하지.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이 갑자기 닫히며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되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민수도 힘주어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 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나는 가평집의 어두운 복도에 서 있었다. 몸에 착 감기는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긴 다리가 드러나는 슬릿 사이로 은근한 속삭임이 흘렀다. 발에는 섬세한 스트랩이 얽힌 검은 하이힐,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달빛에 반짝였다. 조용한 숨소리와 함께 민수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검은 셔츠 소매가 살짝 거쳐 있었고 단단한 팔 근육이 긴장감을 더했다. 서연아, 이젠 끝내야 해. 민수가 낮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 결의가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집안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갑자기 벽 너머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오래된 재즈곡으로 이 집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림자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 왜 내가 속삭였다. 그때 그림자가 불현듯 나타났다.
그는 검은 가죽 코트를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끝낼 생각인가? 그가 냉소하며 말했다.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 그림자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진실은 언제나 쓰라린 법이지.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벽에 걸린 사진들이 흔들렸다. 나는 그 사진 속 인물을 응시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을 지킬 차례야. 민수가 내 귀에 속삭였다. 서로를 믿자. 그게 우리 무기야.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 뒤 그림자에게 맞서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말했다.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어?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어둠 속에서 퍼지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가평집의 새벽은 고요했고 나는 검은색 새틴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살짝 드러난 등선과 부드럽게 흐르는 머리칼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의 실버 힐이 반짝였고 손가락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다. 민수는 내 옆에서 진중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아, 이제 끝낼 시간이야.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자. 그때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가죽 재킷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실 앞에 서야 해. 엄마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민수가 전화를 받자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비밀, 곧 드러날 것이다. 전화가 끊기자 집안은 한층 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누군가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엄마도 나도 민수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는 속삭였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운명 속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계속